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예, 네. 축구 잘 봤어요? 네. 네. 어디 응원했어? 항상 상대편을 응원하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니까. 아니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누군가 골을 넣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골을 넣을 것 같진 않고 분위기가 저쪽에서 넣으면 우리나라 또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항상 상대편을 응원합니다. 첫 번째 우루과이전은 재미없고. 재미가 없고 저도 그렇게 잘 알고 축구 매니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니까 그냥 골을 누구라도 좋으니 골이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한 골도 안 넣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어제는 졌지만 재밌었다. 어제 진짜 재밌었어. 빵빵 터지니까 재밌더라고요. 카타르 월드컵이니까 우리도 카타르 코인 타야지. 카타르에 대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카타르 항공에서 어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의 탑승을 거부했대요. 일반석에 타는데 너무 뚱뚱해서 당신이 타면 그 옆 사람 옆에 자리를 쓸 수가 없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티켓을 안 팔아야지. 탈라고 하는데 티켓 그러면 안 타는데 되지. 뭐 거의 몸무게가 나오나. 요즘은 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끊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은 처음부터 적으라고 하든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자기 막 SNS에 다 올리고 했죠. 근데 카타르 항공에서는 이제 해명하기를 아니 그거 아니고 저분하고 같이 다니는 그 스타일리스트가 QCR 검사 증빙서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 서류를 안 내고 뭐 그래서 탑승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런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저렇게 못하게 한다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덩치 큰 사람이 타서 내가 막 거의 막 짜부러 들어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당해봤어요 그런 일? 네. 언제? 비행기에서도 약간 좁았던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좁은데 기본적으로 좁은데 옆에 저만한 저 사람은 진짜 그 의자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저 그럴 정도 수 보이면 있겠네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겠다고 표를 갖고 왔어. 근데 저 사람이 타면 분명히 저 팔뚝이랑 양쪽 팔이 양쪽 팔걸이 의자를 넘어서 옆자리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옆에 앉아 있는 양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애초에 쓰든지 거부하는 항공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카타르 항공같이. 그러면은 덩치가 아주 일반인에 비해서 큰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둬도 된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또 아니야? 그러면 그런 규정을 쓸 수도 없네. 제가 당하면 옆자리에서 당했다. 그러면 불편하지만 오늘 재수 없네. 운이 안 좋군. 이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을 태우지 말았어야지. 라는 생각까지는 못 할 갈 것 때도 같은데요. 그랬는데 올 때도 그래 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번 비행은 영 그러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거부할 몸이 아파 불편하게 막 이렇게 척추를 막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몸이 아플지. 그리고 18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게 궁금해서. 그래서 근데 왜 놀이공원 가도 키 몇 센치 이하는 탑승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뭐 방법이다. 네, 제한을 두는 것도. 그렇죠. 뭐 다른 그렇게 하면서 뭔가 또 딴 걸 뭐 만들어 놓는다거나. 생각을 해보면 어디 뭐 운임이라는 게 화물은 뭐 무게나 부피로 하지만 사람은 뭐 그 근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임 받는 게 그냥 하나의 인격체를 이동시킨다라는 걸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걸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뭐 인격이 남들보다 인권이 2배거나 인격이 2배는 아니니까 돈을 더 받는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타서 자리 2개를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손님을 또 못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다 똑같이 1인분씩 돈 받았는데 쟤만 넓은 좌석이나 또 아니면 좌석 2개를 차지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싫어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평등하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이게 지금 카타르의 최대 난제다. 카타르 월드컵의 최고 난제는 이 문제. 오늘 낮에 일하면서 매부쇼를 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 이 뉴스가. 저 옛날에 그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넘어갈 때 비행기를 아주 되게 조그만 비행기 탔거든요. 나 그런 비행기 처음 타봤네. 그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예요. 네.
근데 내가 창가에 앉았어. 엄상인데. 예. 근데 내 옆에 저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체격이 큰 아주머니가 탔단 말이에요. 앉았어요. 근데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 그 앞자리에 자기 남편이 탔는데 자리 바꿔줄 수 있냐 물어봤는데, 근데 나는 창가에 앉고 싶어서, 그리고 비행도 뭐 몇 분 안 돼요. 그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그래서 잠잘 것도 아니고 창 내다보고 가고 싶어서 싫다 그랬거든요. 바꿔줄 걸 그랬어. 좁아갖고 죽을 뻔했어. 저 벽에 이렇게 짜부대서 갔단 말이야. 그 남편이 등치가 커서요? 아줌마가. 아주머님이. 그 남편도 등치 똑같이 컸는데 음. 둘이 같이 앉아 있으면 둘이 알아서 뭐 이렇게 껴안고 가면 되겠지만 나는 싫다고 해. 괜히 싫다 해갖고 출발하고 한 10분 만에 후회를. 역시 마음을 곱게 써야지.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네요.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체격이다 그러면 어떡할까? 나는 그냥 비즈니스를 끊을까? 근데 한번 물어볼 것 같아. 내가 몸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몰라요. 저 기장님하고 얘기해 보셔야 돼요. 기장님 기장님이요? 힘이 있어서. 아, 저희가 오늘 같이 보고 온 드라마는 블랙미러입니다. 오래된 드라마인데 원래는 문지기가 라이트하우스라는 흑백 영화를 보자고 해서 맞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희가 네. 녹음을 한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네. 폭풍우가 치는 등대가 있는 섬에 두 등대지기가 4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폭풍우 때문에 복귀하는 자기 교대자를 싣고 와야 되는 배가 결항이 되면서 거기에 고립이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 그리고 파괴되어가는 이 사람들의 인격 뭐 이런 거를 미쳐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로버트 패틴슨과 윌럼 데포가 주연하고 두 명만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도저히 이거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영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과감하게 녹음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졌어요. 녹음한 걸 못하고 못 올리고 그러고 나서 딴 거 빨리 보고 빨리 녹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본 게 블랙미러 시즌 4의 시스템의 연인이라는 회차입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인데 최근에 본 어떤 책에 나온 내용하고 되게 좀 맞는 내용이 있어갖고 아주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보자 했죠. 네. 내용은 시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현대 같기도 하고 뭐 근미래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짝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롯데월드 같은 곳에 어떤 도시에 오게 되면 그 도시에서 자기 짝을 찾아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도시죠. 거기 뭐 캠프라면 캠프. 근데 규모가 너무 커서 완전 도시급이라 이게 캠프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롯데월드라고 하기도 너무 작고 하여튼 그런 세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간 남녀는 어떤 단말기 같은 것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 단말기가 뭐 저 컵받침처럼 생겼죠. 컵받침. 그 컵받침처럼 생긴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 거기서 알려줘요.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미팅이 잡혔다. 그러면 거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AI가 이 사람을 분석해서 찾아준 그 상대자와 식사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며칠 동안 만나는 것까지도 이 시스템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5일을 만나라, 한 달을 만나라, 1년을 만나라, 뭐 이런 거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 만나는 기간이 끝나면 바로 헤어져야 돼요. 안 헤어지면 벌칙이 있어요. 헤어지자마자 다시 또 너 미팅이 언제 있다. 또 나가서 만나고 뭐 3일 만나고 그러면 3일 만나고 1년 만나라면 1년 만나고 그걸 몇 번을 반복하면 궁극에 가서는 이 시스템에서 너랑 제일 잘 맞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명을 점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남녀 둘도 그동안 뭐 수많은 연애에 실패를 해왔는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맞선을 보게 되면서 서로 벌어지는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 이야기들입니다. 지지난주보다 설명이 깔끔했지? 네, 좀 피로해서 좀 회복을 했어. 네. 대상포진 극복하고. 재밌죠? 지금 대상포진 드립 때문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엄청 재밌잖아요. 흥미진진하고. 그죠? 내가 본지 한 2주, 3주 정도 지나니까 내용이 좀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매칭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만약 싱글이다. 네. 저는 음. 나는 솔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나는 솔로 보신 적 한 번도 야, 없으세요? 우리 저 지상파 매니아야. 지상파 아니에요. 저는 케이블 매니아. 케이블 매니아로서 나는 솔로를 최근에 한 몇 달 앞쪽에는 하나도 안 보다가 최근 몇 달간 좀 보게 됐는데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왜 나가나. 뭐 어떤 컨셉인데요? 어그로 끈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미팅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남자 한 6, 여자 6을 솔로 나라라는 어느 동네에 가둬놔? 가다 놓고 그래 각자 집도 따로따로 이렇게 있고 아니면 한 아니야, 집에서? 여자 숙소, 남자 숙소 정도로는 분류가 분리가 되고 음. 그냥 남녀 숙소는 분리되고 뭐 그렇게 숙소 좋지도 않아요. 그냥 MT촌처럼 뭐 몇 명은 침대에서 자고 몇 명은 소파에 자는 것 같고 아무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한 3박 4일인지 4박 5일인지 그 정도 안에 이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은 뭐 제일 마지막에 선택을 해서 커플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는 4박 5일을 겪었는데 뭐 내가 결국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누군가를 선택했는데 그 상대가 다른 사람을 지목하거나 선택을 포기하면 그냥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요런 컨셉이에요. 약간 요것에 조금 더 좁은 버전이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오늘 본 드라마의 조금 좁은 버전이다. 네, 굉장히 좁은 버전이죠. 굉장히 짧고.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런 걸 왜 보나 그리고 왜 나가나 이랬는데 최근에 굉장히 몰입해서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4박 5일을 찍지만 방송은 몇 주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한 기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기수 한 2-3기수밖에 없는데 보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래서 보는구나 이해가 되고 또 그리고 방송에 안 나간다면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약장이가 네. 싱글 시절이 좀 슬슬 생각나나 보다. 아니요, 그냥 재밌을 수 있겠다. 그 저런 싱글의 상황이. 그 어떤 특권이 뭡니까? 그런 재미를 마음껏 누릴 수 네. 있다는 게 좋은 그렇죠. 거예요. 근데 방송에 나간다는 거는 엄청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는 뭐 평소에도 막 왜 남녀 간에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어떻게 잘 해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뭐 때로는 이기적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게 남들이 잘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니까 나노 단위로 욕을 먹는 거예요. 뭐 여우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그냥 흔히들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들을 해도 막 악플이 많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한다면은 못 나가겠지만 그냥 저런 프로그램 있으면 재미로 한번 나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어디죠? 여기는 솔로 나라도 아니고 이건 진짜 시스템의 연인. 시스템의 나라. 시스템의 나라. 에서는 시스템의 연인의 나라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내가 빠져나가고 싶을 때 아니 그거 왜 언제든지- 스포일러 합니까? 아니요 빠져나가 스포일러인가? 그 저기 몇 년 사겨라 하면 계속 사귀어야 되니까 네. 중간에 끝내고 싶을 때 네, 마음대로 끝낼 그냥 수 있으면 나는 아유 몇 년 사귀라고 할 때 나는 그냥 뭐 5년 사귀라고 하는데 1년 하고 나 그냥 여기서 짝 안 찾을 테니까 현실 세계로 가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자유만 준다면 한번 재미 삼아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 결혼하기 전에 미팅 이런 거 많이 안 했어요? 미팅 많이는 안 해봤고 소개팅은 좀 해봤어요. 네, 소개팅은 많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꽤 해봤고 미팅은 몇 번 안 해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개팅을 했어요? 누가 막 가만히 있는데 막 너 소개팅 나오라고 막 땡겼어? 저는 자만추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자만추가 뭐야? 자만추 요즘 그러면 좀 뭐예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게 안 된다고? 네. 아, 못해? 그거를? 네, 그런 거. 자만추. 야, 떼걸룩이 뭔지 아냐? 때걸룩이 뭐예요? 떼걸룩 몰라? 몰라요. 아유, 고양이가 떼걸룩이야.
응? 어? 그거 왜 고양이가 떼걸룩인지를 알려면 그 뒤에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떼걸룩이 뭔데요? 뭐예요? 약자예요? 뭔지도 모르겠지. 네. 네. 테이컬룩이야. 테이컬룩. 둘러보세요. 음. 어떤 게임에서 고양이도 아니고 어떤 뭐 표범인지 호랑인지 캐릭터가 상인으로 나오는데 그 NPC한테 이제 저 유저가 다가가면 상인이니까 테이컬룩 하고 이렇게 둘러보라고 자기 물건을 하는데 그 중동 캐릭터인가 뭐 그래서 떼걸룩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려. 근데 고양이는 뭐죠? 그게 이제 캐릭터가 호랑인지 표범인지 그러니까 그냥 그게 고양이 사진과 그러면 떼걸룩 자막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짤방화돼서 어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떼걸룩이 이제 고양이를 뜻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정말. 옛날에는 막 그런 신조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참 그 한 20년 전, 막 15년 전 DC 인사이드 할 때는 그 형성되는 과정을 다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지금 몰라 왜 생겼는지. 일단 어쨌든 자만추가 안 돼서 네. 이제 누가 이렇게 멍석을 깔아줘야 된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소개팅에 강한 스타일이라서. 가면 항상 거의. 오 진짜? 어떻게 뭐 여우짓을 잘하나 보지 가서?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여우짓을 못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1대1이면 그냥 내 식대로 하면 되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은 보통 1대1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룹에서 뭐 아니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걸 움츠러들어 못하겠어요. 있어? 예,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남녀 그러니까. 관계로 되는 건 잘. 그러니까 그 소개팅 나가서 성공률이 높았다는 거는 거기 나가서 평상시 안 하던 여우짓 같은 걸 해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자꾸 주어지니까 하는 말이 아닐까요? 네, 별로 뭐 여우짓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답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없겠지 뭐가 있겠어. 목석같이 앉아 있었겠지. 맞아요. 그냥 말 받아주고 말하고 예. 근데 저기 문지기는 이런 거 저 매칭 네. 시스템 전문가 네. 아닙니까? 아니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한번 좀 대규모 미팅에 한번 나간 적 있었잖아요. 한 번? 그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그 솔로 대첩. 딴지 거 옛날에 딴지일보에서 했었던 있었던 거기 한번 대규모 나갔습니다. 선남선녀 미팅에 예. 한 200명 나왔었다며. 200명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 몇십 명? 몇십 명? 그럼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아마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맞춰서 했겠지 네. 당연히. 아니 그럼 신청자 걸러요? 그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맞춘다는 어떻게 했지, 거는 내가? 누구는 안 받아주고 여자 수에 그랬다는 맞춰서 건데. 잘랐겠지 남자를. 아 그런가? 그러면 여자 수에 이제 맞춰서. 뭐 선착순 끝났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요? 하지 않았겠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면 선발되신 건가요? 그 사진을 넣나요? 신청서에? 사진 안 사진은 넣겠지. 안 넣었었는데. 그럼 뭐 키 보고 자른 것도 아니네. 그럼 그건 아니고. 그것도 나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 나이? 직업 쓰는 칸 있었지. 아니요. 그것도 없었. 뭐야 그냥 나이가 저요 쓰고. 저 신청합니다 이렇게 메일 한 줄 보내면 그게 벌써 되는 건가? 몇년 한 8년 전인가? 네. 7, 8년 전이라 기억이 진짜 그래서 가물가물한데. 그때 만나신 분 아직도 만나신다면서. 아니요. 그때 그 당시에 헤어졌던 분이랑 지금 만나고 있죠. 아, 헤어지고 거기 잠깐 아, 울컥해서 나갔다가 음. 아 이거 알구나. 너무 별로였어요. 답이 없구나 나는 이제 너무 별로였다기보다 거기서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저랑 다른 한 4, 50명 중에 아 진짜요? 아 이제 왜? 갑자기 아니, 현실이 확 그러면- 다가오는 거지. 지금 직업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지금 그- 왜 했으면 달랐을까 그것도 아니고. 매칭률이 그렇게 높단 말이야. 그럼 2명만 안 됐다는 거야. 2명만. 여자 2명, 아니가- 남자 2명.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아, 선택을 해서 매칭이 아니라? 각각 선택을 해가지고 어쨌든 한 표도 못 받은 받은 사람. 아. 남자가 2명이 나왔는데 저랑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 페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준비 부족? 준비는 아니고 문전 처리 미숙? 그냥 뭐 제가 기분이 안 좋았었죠. 그때. 안 좋은 헤어지고. 상태로 나갔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이렇게 위로해 봅니다. 예. 나는 솔로 보면 제일 관전 포인트가 첫날은 직업을 전혀 몰라요. 그러고 첫인상 선택하고 처음에 막 시그널 주고받고 막 하는데
둘째 날에 자기소개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판사가 바뀌어요. 아. 네. 되게 그리고 한 번 더 있나? 그런 선택의 게? 기회가? 아니요, 선택은 최종 선택. 아, 어차피- 호감도 조사가. 네, 중간중간에 그러면은 이제 직업을 밝힌 다음에 호감도가 네. 최종 선택의 호감도랑 거의 좀 많이 연결이 돼요? 그렇죠. 아. 어쨌든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직업이나 뭐 이렇게 자기소개 나이, 직업, 뭐 사는데 등등 얘기하잖아요. 그럼 현실적인 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은 되게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던 사람이 둘째 날 멀쩡한 직업을 가진 걸 알게 되면 저 사람 재치 있네? 약간 요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긴 저도 약쟁이 처음 봤을 때는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저 거지같이 하고 문방구 주인인가 싶었어요. 문방구 하시는 분들 뭐 저기 하는 거 아니지 뭐 그런 의도가 있던 거 아니고 약간 문방구랑 잘 어울리게 생겼어. 문방구 주인 아줌마랑. 그래서 그런 분인가 했는데 난 이게 또 생활체육인인 줄은 몰랐지. 이게 등도 이렇게 굽고 해가지고 맞아요. 전혀 운동과는 이제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나중에 직업을 알고 나서는 좀 다시 보이긴 하더라. 뭐 인정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시스템에서 매칭이 안 된 이후로 네. 다시 지금의 그 와이프한테 다시 돌아갔죠. 돌아갔어요. 아, 이건 내가 죄송하다. 잘못 생각했구나. 돌아가니까 받아줬어요? 받아줬겠지. 받아줬으니까 살지. 그래서 지금 그때 왜 너무 돌아갔을까를 힘들었습니다. 계속 그때. 내가 그때 왜 돌아간 거야? 여러 가지로.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가 아, 근데 진짜 지나도 그냥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음. 여기 개원하고 나서 지금 좀 나이 먹고 나서가 좀 훨씬 나아 예전보다. 뭐 때깔이요? 때깔이. 결혼을 했으니까. 때걸로. 결혼을 아, 그래서 때깔이 그런 되는 거지. 거죠. 그럴 우리 수도 남편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때깔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엄마가 챙겨주다가 내가 안 챙겨줘가지고 머리에 버섯 피고. 막 셔츠에 목대 껴있고 막 내 옷도 못 사 입는데 네 옷을 어떻게 사다 주냐. 그렇군요. 하여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은 진짜 니치 마켓이라도 하여튼 누구한테나 다 자기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 결혼한 거고 그걸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나의 자기 시장 이론을 증명하신 건데 그 시장이 아무리 좁더라도 단 한 명뿐인 시장은 없어. 또 몇 명은 돼.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주의를 때걸로 해보시기를.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미팅을 처음 하는 장면으로 드라마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지급받았는지 이 단말기를 그냥 다 들고 있어. 몰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뭐 5시간 만나요, 10시간 만나요, 뭐 3일을 만나세요, 뭐 5년을 만나세요. 이거 나오는 거를 다 지킨단 말이야. 그죠? 네. 심지어 그 미팅 자리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따르는 관습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이유를 우리도 시스템에 그렇죠. 일 우리도 수도 있어. 응? 시스템에 들어와 있죠. 우리도. 아무튼 이 드라마의 큰 두 가지 소재는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AI 두 가지가 이제 큰 소재입니다. 시스템 우주론 지난주에 다 얘기했으니까 아시죠? 이제 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시뮬레이션이다. 시스템 우주론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우주론. 시뮬레이션이다. 우린 시뮬레이션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다만 시뮬레이션의 그 제작자가 우리한테 이것은 시뮬레이션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게 시뮬레이션인 줄 영영 깨달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이론인데요. 그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아주 철저한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을 확률은 99.9%다라고 주장할 만큼 그 이유는 뭐 기술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정말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계속 나올 거고 그런 시뮬레이션 기술이 있다면 인간은 무조건 시뮬레이션으로 온갖 것들을 다 돌려볼 거고 그러면 그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시뮬레이션은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도 또 사람들이 문명을 일으키고 기술을 발달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또 만들 거고. 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은 그 무한히 여러 개가 생겨날 건데 그러면은 그 무한히 여러 개가 있는 무한한 우주 중에 단 하나만 진짜 실체가 있는 우주고 나머지는 다 시뮬레이션일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주가 그 단 하나의 실체인 우주일 확률이 얼마가 되겠냐.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 이제 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분들도 시뮬레이션 우주 가상 공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뭐 그런 장면들이 좀 있죠, 그죠? 스포일러니까 얘기하지 말까? 네. 근데 뭐요? 뭐냐고요? 아, 어디서 네. 들고 왔는지 모르는 뭐 이 단말기. 그 다음에 물수제비를 뜨는데 항상 4번만 튕기는 거. 4번 이하도 안, 4번이거나 5번. 물수제비밖에 모르겠어요. 4번이나 5번. 뭐 단말기 어디선가 받았겠지. 뭐 우리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소재로 그 AI가 요즘 온갖 걸 다 하지 않습니까? AI. 뭐 좀 AI에 뭐 관련된 뭐 제품이나 뭐 쓰고 계신 거 있어요? 저는 없는 것. 없어요? 나는 로봇 청소기. 음. 이건 AI라고 하긴 좀 그런가? 아니, 자율주행하잖아. 그럼 AI지. 로봇 청소기 자율주행하지 않습니까? 라이다 딱 달려있고. 그럼 막 그냥 센서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센서는 이제- 감각기관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판단을 내리는. 로봇 청소기가 만약에 딱 부딪히면은 방향을 틀잖아요, 보통. 그러면 자기가 지나간 자리도 기억을 해요? 그럼요. 그러면 매핑을, 지나간 자리는 안 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탁 틀었는데 지나갔다 그럼 다시 틀어요? 지나간 자리, 방향을 틀기 위해서 지나간 자리를 또 한 번 갈 수는 있겠지.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움직인 자리가 다 지도에 표시가 되면서 네. 닦은 자리를 또 닦으러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말도 해, 다 닦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남성 밥 먹으러 갑니다. 충전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엄청 좋아. 나는 지금 좋은데. 가전제품 산 것 중에 제일 잘 쓰는 게 로봇 청소, 제일 많이 쓰는 거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그럼 로봇 청소기는 쓰려면 밑에 바닥에 웬만하면 뭐 안 놔둬야 되잖아요. 일단 다 이렇게 집어 올려야 돼, 어디다가. 예. 책상이나 이런 데다 올려놔야 돼. 그러면 충전기 뭐 이런 거 원래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먹어. 그러면은 돌리기 전에 다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다 좌식 생활을 안 하잖아요. 다 입식 네. 생활하지. 그래서 대부분 방바닥에 애 있는 집 아니면 뭐가 없을 거야, 다 보통은. 우리는 많이 몇 널브러져 몇 개만. 저희 남편이 그래서 로봇 청소기 안 살려고 자꾸 뭐 충전기 이런 거 다 빨아먹는다고. 아무튼 로봇 우리 청소기 로봇 청소기 AI. 로봇 청소기 AI 있잖아요. 우리 시리 AI 아닌가? 시리 정도면? 시리 또 해. AI 시리 정도면 AI지. 그 AI 우리가 AI 하면 생각하는 거 뭐 또 뭐 있습니까? 이세돌, 스포티파이. 알고리즘. 네. 그럼 유- 그런 알고리즘은 유튜브도 있고. 네. 근데 뭔가 달라요. 유튜브 뮤직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자꾸 추천해 주는데 대부분 제가 예전에 들었거나 알고 있는 노래들이에요. 근데 스포티파이는 새로 듣는 건데 좋을 만한 거를 자꾸 이렇게 돌려줘요. 그래서 실제로 좋아요? 네. 지금 쓴 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너무 중복 아니야? 그 유튜브 프리미엄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구글이 듣고 있는 거 아니겠죠? 예전에 유튜브 프리미엄 초기에 국가를 바꿔가지고 결제가 가능했어요. 인도로 해가지고 지금 인도 그 루피로 결제해서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그럼 할만하네.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대로 가고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4개월 무료 구독 지금 그거 쓰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리고 되게, 거기는 또 스포티파이에는 아무나 음악을 올릴 수 있잖아. 아무나. 그래요? 아마추어 가수들도 올릴 수 있고 나 그런 걸로 아는데
딴 데는 안 돼요? 멜론 이런 데는 안 돼요? 멜론을 올리려면 뭐 어떻게 음원 협회 통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 나도 몰라. 모르는 거 묻지 마라. 논란 생긴다. 아무 말이나 내가 대답했다가 그거 아니라고. 그것도 있고 스포티파이 알고리즘. 그래서 여기도 알고리즘이 선택해 주는 거잖아. 이 드라마에서도 상대를. 근데 내가 나갔어. 근데 상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3개월을 만나래. 여기서는 어떤 집도 하나 마련해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같이 살잖아요. 직업도 없고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시뮬레이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 진짜? 짝쟁이도 직업 별다른 게 없는데 먹고 살잖아. 아니 뭐 이상하게. 열심히 살아. 이상하게 자꾸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 뭐 돈을 하는 안 일도 쓰-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 왜 이상하죠. 나한테 왜 출퇴근밖에 안 하는데. 나한테 왜 진짜. 돈을 주지? 음.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데. 근데 하여튼 만나래.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겠어? 저기 나갔는데. 진짜 벌칙 이런 건 없어. 조기 탈퇴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 그냥 탈퇴해버려? 아니면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이 어떤 믿음을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스포티파이에 대한 믿음 정도의 그런 진짜 나는 모르는 건지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해주는 건 진짜 믿을만해 정도는 있어. 근데 처음에 만났는데 별로야. 3개월 만나야 안 만나. 언젠가는 퍼펙트한 상대를 매칭해 주겠지라는 기대로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렇죠. 고3 같은 기분일까요? 고3? 네. 그냥 이 고통을 겪고 나면 대학 가면 다 좋아진다고 하니까 라는 생각일까? 그러니까 본인은 할 1년만 거냐고. 안에서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아니더라도 뭐 저기는 벌칙 있잖아. 그걸 안 만나면은 경비원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강제성이 없으면은 연애를 그렇게 참으면서 하겠냐는 얘기예요? 한번 아유. 믿어보겠냐? 안 믿어봐? 저는 한 살아- 3개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살아야 돼. 뭐 그렇게? 3개월만 버티자 뭐 음.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거는 음. 힘들지 않을까. 5년 살아라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마음에 안 맞는데 내가 인생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누구랑 같이 산다? 이거는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률이 무려 99.8%인 저 매칭 시스템인데 한번 나는 믿어볼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조금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99.8%의 매칭률이면 결국엔. 예. 그냥 처음부터 그 정도로 아니 똑똑하면 알아야지. 이 사람이 데이트를 할 때 이런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자꾸 시키는 건데 그럼 기간이라도 좀 정해주든지. 정해주잖아요. 3개월. 아니 뭐 8개월. 그게 말고요. 최종적으로 2년 안에 뭐 해주겠다. 1년 안에 해주겠다. 그러면 그래 뭐 수능 공부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 공부하듯이 하고 2년만 꼭 참자.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그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면 좀 시스템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기간도 안 정해놓고 언제 뭐 20년이 걸려서 완벽한 사람 만나게 해주겠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아파서 병원 다닐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이게 좀 얼마 안에 좀 고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줘야 내가 고통스러운 이 치료 과정을 내가 좀 참고 금주도 좀 하고 그쵸.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쵸. 뭐 여드름이 2달만 참고 약을 먹어봐라. 그러면은 약을 먹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먹으라니까. 예, 그럼 뭐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하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냥 3개월을 당신한테 시간 줄 테니까 고쳐보라 이렇게 의사한테 시간을 좀 정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그런 딜 가능합니까? 그럼 일단 그럼 알겠다. 그러면 왜냐면 저도 계획을 세울 때 좋다 그러면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 사이에는 나한테 계속 치료를 받으니까 그것도 괜찮아. 그러면 원래 이거 물론 한 달이면 이제 되는 다- 건데 이 새끼가 3달을 얘기하네 하면서. 아니 좋아지면 안 하겠죠. 좋아지면 안 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천천히 고치는 거지. 침 5번 넣고 2번만. 에이, 그게 어떻게 마음대 1mm, 1cm 넣을 거 가죽만 5mm 만 뚫어 딱 가죽만 딱.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 병원에 아 가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럼 당신한테 내가 2개월 줄 테니까 내 어디 다니는 한번- 병원 여기밖에 없는데. 근데
보통 원장님들 그러면 되게 까워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야, 너 아니어도 싫어하죠. 환자 많어, 이 새끼 하면서. 너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끝나는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서 좀 어렵다. 네, 싫다. 네. 너무 무한정이라서 이건 뭐 5년 살으라고 했는데 5년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매칭이 된다. 그러면 진짜 도 닦는 심정으로 5년을 살아보겠어요. 근데 5년 끝나고 그러니까 최종 매칭이 바로 된다면 네. 5년 끝나고. 근데 5년 끝나고 났더니 7년짜리 또 기다려. 그럼 저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짧게 뭐 3개월, 뭐 6개월 이런 거는 괜찮고. 3개월, 6개월을 했는데 어쨌든 그 총 기간이 뭐 한 2년 안에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버티겠는데 이거 다 버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기간이 있는 거니까. 약쟁이는 최종 매칭의 그 의미를 많이 주는구나. 아니 저기는 매칭을 그거니까. 하긴 저기는 뭐 예. 즐기러 나온 사람들은 즐기러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야. 진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가면 막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저기 모르겠어요. 이 주인공들은 매칭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인공에 보통 몰입해서 보니까 저도 이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 기간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서 만약에 뭐 중간중간 즐기라고 하면 되겠는데 근데 끝이 그러니까 싫은 사람을 버티냐 안 버티냐가 처음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버티는 게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버티는 게 보답이 대가가 명확하게 있으면 버티겠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버티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문지기는 어떻게 뭐 3년 만나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뭐 요 시스템 안에서 얘기죠. 1개월 만나세요. 1년 만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참고 만나 볼 거예요? 스포티파이가 나한테 이 음악을 마음에 안 드는데 한 1년만 들어보래. 들어볼까? 그거 들어봐? 너무 별론데 내 취향 아닌데 막. 그래도 근데 뭐가 있겠지 하고 들어볼 것 같아요. 저거는 같이 사는 거는요. 아까 제가 대답했던 거는 요 시스템 말고 이제 밖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데 뭐 어떻게 소개팅 해갖고 만났는데 좀 애매해. 그냥 막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조금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자니 막 딱 완전 뭐가 꽂혀갖고 헤어질 그런 상태는 아닌데 내가 인생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 3개월은 좀 참아보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 오늘 진짜 시간 낭비고 요 안에서 이게 99.8% 그러면은 참아볼 것 같습니다. 10년 걸려요. 10년. 제가 10년 후에 뭐 얼마나 더 10년 걸린다 생각해보면 20살부터 연애해서 그렇지. 30에 결혼하는 그 과정이라서 어렵지 않은 뭐 다들 하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일상생활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라 그러면 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래도 일상생활도 문제가 아니네. 네, 그 약간의 줄여주겠죠. 고통을 약간 줄여주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MZ 세대들의 그 만남 이성만 아니지. 하여튼 그 연애 상대를 구하는 루트가 요즘은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그런 예전에는 뭐 온라인 하면 뭐 세이클럽 뭐 이런 거 너무 예전 아니에요? 스카이러브 반응도 똑같아. 지난주랑 똑같이 외운 것처럼. 이거 시스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AI 알러브 스쿨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만나는 거. 저기 한데 요즘은 그리고 그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는 위치 기반 뭐 채팅 앱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후지히어나 뭐 하이데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은 뭐 골드 스푼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데이팅 앱 텐더 같은 거지. 틴더. 틴더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만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그 골드 스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하고 연봉을 인증하게 돼 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앱이에요? 우리나라에. 골드 스푼? 응, 금수저예요, 금수저? 응, 금수저. 음. 왜 해보려고? 아니요. 이름이 의사라고. 아니 어? 이름이 해보려고 그러네. 왜 그게 금수저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앱인가 그랬어요. 외국 앱 네. 금수저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단어니까. 제목부터가 뭐 이거 앱 이름부터가 뭐 자기의 아니, 그냥-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력하면 이 AI가 매칭을 시켜줘요. 근데 나는 유료예요? 유료? 유료죠. 유료입니다. 싸지도 않아. 음. 나는 사용자를 남자애를 알고 있는데 수학이가 이런 분야 전문가거든. 다 해. 그런 유료 데이팅 앱 다 해. 근데 하면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몇 명을 매칭을 시켜준대요. 예쁜 여자애들 사실 이렇게 온대. 그러면 당연히 좋아요를 누를 거 아니야? 그럼 상대에서는 당연히 좋아요를 안 받을 거 아니야? 한 1000번 누르면은 이제 한 명 매칭되고. 근데 이게 좋아요 누를 때마다 아마 그 돈이 들어가나? 뭐 그렇다는 것 같아. 좋아요 뭐 정기권 뭐 이런 걸 사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는 거. 근데 정확한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 안 해봐서. 좀 그렇게 해서 하는 뭐 그런 거 데이팅 앱으로 이렇게 많이 만난대요. 약간 듀오 같은 게 그렇죠. 온라인으로 옮겨진 느낌이네요. 그래서 요즘 요즘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 AI가 그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거를 뭐 다 분석해서 최적의 상대를 매칭시켜 준다는 뭐 그런 앱 광고도 하거든요. 라디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이팅 앱에 AI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연애 상대를 만나는 가장 큰 루트가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의 소개팅 1위였고, 그 다음에 술집에서 헌팅 2위, 그 다음에 동네에서 헌팅 3위, 교회에서 헌팅이 4위였는데 미국 얘기예요. 미국. 2017년도 기준으로는 연인이나 부부의 40%가 온라인으로 만났다라고. 미국이요? 네, 미국에서. 온라인이 급속도로 2000년대부터 그 만나는 그 비율 높여가고 있고, 술집도 같이 높여가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친구 소개, 동료 소개, 가족 소개, 학교, 교회, 동네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만나려면 온라인을 가거나 술집을 가서 만나야 된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계정을 만드시거나 한심포차를 가세요.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은 문지기가 이 데이터가 진작에 있었더라면. 다른 시대가 다르니까 그때랑. 그때가 그렇다고 해도 이게 2017년도 자료인데 그때 뭐 그 근처지 뭐. 거기도 하이데어 뭐 어. 후지히요? 어. 그 이름이 기억나는 게 해봤구나.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응, 처음 동네에 있을 때인데 거기에 있는 저기 뭐 동기들이 그런 걸 썼었어요. 기억이 나요. 이름 들어보니까. 나도 많이 했어. 그걸로 참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요즘은 그런 걸로 거의 안 될 거예요. 요즘은 그거에 대한 그런 데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예전보다 더 높아진 것 같아. 근데 왜 40% 이상이 온라인에서 만났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데이트 앱이 아니더라도 SNS에 뭐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래서- 랜덤 채팅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 랜덤 채팅. 요즘 내가 보고 있는 그 박세늘이라는 진짜 너무 멀끔하게 생긴 남자인데 기타 직업은 딴 게 있나 봐요. 근데 기타를 노래를 너무 잘해. 그냥 랜덤 채팅방에 들어가서 매칭되는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컨텐츠거든요. 요새들이 처음에 1대1이에요? 1대1 화상 랜덤 채팅인데 처음에 들어온 애들이 처음에 놀라. 잘생겼다고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해. 그걸 보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많이 이제 BTS가 깼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가 노래해줄게 하고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순간 애들이 또 눈이 이만해져. 그 반응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걸 좀 많이 보거든요. 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아무튼 이런 데이팅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연애 상대를 고를 때 가장 중요시하는 점이 뭐냐? 뭘 제일 중요시하시죠, 약쟁이님은? 뭐 앱을 아니 사용한다면 연애 상대를 만날 때
근육량? 인바디 봐요. 거의 다 나오잖아 수치화돼서. 그렇죠. 인바디 보고. 문지기는 뭘 제일 중요시 여기서 지금 결혼하셨죠? 첫 번째는 외모. 외모. 첫 번째. 외모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고 예전에. 아유. 그렇죠. 아 문지기는 네, 외모. 그럼요. 그때도 저기 좋고 약쟁이는 좋고. 인바디. 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뭐 성격이라고 뭐 상징할 수 있겠죠. 속에 있는 거. 그럼요. 좋아한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신뢰감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설문에 답변을 하고 외모나 능력 이런 거는 후순위에 있었는데 연애 그 데이팅 앱의 그 분석 결과 거기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 진짜 무한에 가까운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결과 이 데이팅 앱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은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더라. 좋아요 받고 뭐 이렇게 매칭되는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봤. 근데 저 사실 다른 것도 다 보기는 하겠지만 성격이나 뭐 이런 게 최종 결정, 최종 내 마음이 가는 거는 하지만 첫 번째는 어느 정도는 외모 같은 게 어느 정도는 내 마음에 충족되는 것부터 호감의 시작이 있지 않아요? 일단 외모를 바탕에 깔고 간다. 커트라인. 네, 그게 뭐 진짜 점수화돼서 그걸로 무조건 1등, 너는 1등,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어.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데이트 시장에서 매력 있는 사람은 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더라. 여성들은 받는 수신되는 메시지의 30%가 외모에 영향을 받는데요. 예쁜 여자와 너무 안 예쁜 여자가 있다고 쳤을 때 예쁜 여자가 100개를 받으면 이 사람 한 70개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죠. 나는 의외로 이 30%라는 수치가 낮아서 난 더 클 줄 알았는데 낮아서 좀 의외였어. 그러고 근데 또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 같아도 그냥 다 보내지 일단. 좋아요는 다 일단 누르지. 하나 걸려라 뭐 이런. 유료가 얼마까지면 다 누를까요? 그 라인보다 살짝 낮은 데에다 금액을 설정해 놨겠죠. 얘네들이 다 조사를 해서. 남성의 경우는 18%가 외모의 좌우를 받는데요. 남성이 받는 수신하는 메시지, 좋아요. 너무 적은데? 여자들이 외모를 좀 덜 보는 거예요, 남자보다. 그죠? 조금 덜 보는 거예요, 조금. 키. 그럼 키도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는 이제 얼굴, 페이스. 얼굴이나 뭐 스타일 분위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키는 제일 인기 있는 남성의 키가 190에서 198에. 아무리 미국이랬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170에서 174, 20cm 작은 남성들에 비해서 무려 65%나 메시지 수신을 많이 받는데요. 대단하죠? 그러면 남성의 키가 165인 사람이 남성의 키 180인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메시지를 받으려면 연봉이 17만 5천 달러를 더 벌어야 된대. 17만 5천 달러면 얼마야? 17만. 2억 정도. 그러니까 180인 남성 6만 2천 달러, 7천만 원 버는 180 남자랑 2억 5천 버는 165 남자의 메시지 수신율이 비슷했대. 대단. 근데 여자는 키에 대한 영향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반대 경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그나마도 뚜렷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경우가 미국 같은 데는 키를 안 본다. 미국 뭐 여자들은 얼굴 큰 것도 안 따진다. 미국 여자들은 남자 키 안 본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아니네요? 아니더라고요. 얼굴 크긴 진짜 안 보는 것 같긴 하더라. 다 작으니까 뭐 자기들이. 아니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나는 얼굴이 커서 뭐 저쪽 하면은 뭔 소린가. 그냥 뭐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인종차별처럼 느껴질까봐 얘기를 안 했나? 아니 근데 원래 미라는 게 약간 희소성이랑도 연결이 된대요. 다들 얼굴이 넙대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게 이쁜 거지만 미국 사람들은 다 조그마하니까 크면은 그렇진 않겠지만 다 그래서 작으니까 그게 뭐 턱이 이쁘다, 넓은 거를 작다, 매력적으로 뭐.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 하긴 사람들은. 뭐 턱이 그런 넓은 거 있죠. 각진 턱 매력이죠, 이런 거. 매력.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은 그러면 아까도 나왔지만
키 15cm의 가치가 한 2억 2억. 정도 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이제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뭐 키스 비슷하고, 뭐 학력도 비슷할 때, 연봉이 35,000달러일 때, 4천만 원일 때에서 6천만 원,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뛰면 수신율이 한 9%가 올라. 그 다음에 6천만 원에서 약 한 1억 7천 정도로, 1억 6천 정도로, 1억을 더 벌면 또 한 9%가 뛰어. 이렇게 그 소득에 따라서 그 수신율 상승이 이게 있고, 여자는 그런 폭이 한 3.4% 정도, 4% 정도씩 뜨니까 좀 남성보다는 소득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덜 받긴 하는데 그래도 여성도 좀 있더라. 6천만 원 버는 사람보다 1억 6천 버는 사람이 단 9%를 더 받는다는 건 생각보다 영향이 좀 적지 않아요?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문지기가 자신감을 보였잖아. 직업을 썼으면 좀 달랐을 거라고. 아, 근데 한 6% 정도 영향이 있다. 9%. 소용없다. 9% 정도. 소용없다고 그랬었나 아까? 달라지지 아니, 않았을 거라 그랬나? 달라서 쓸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뭐. 하긴 9% 갖고 뭐 달라졌겠어. 아, 근데 9%라도 어쨌든 크지 않아요? 하긴 9%도? 복권 당첨될 확률이 9% 높아진다고 그러면 그거 할 테니까. 엄청 크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인종에 따른 뭐 데이터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인종은 아시아 여성입니다. 아시아 여성은 아시아 남성한테도 메시지를 많이 받고 흑인 남성한테도 많이 받고 히스패닉 남성한테도 많이 받고 백인 남성한테도 많이 받아요. 거절을 안 할 것 같아서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판단할 수는 없고 그냥 데이터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인 여성도 많이 받는데 아시아 여성보다 살짝 낮아, 살짝. 그 다음이 히스패닉 여성. 히스패닉 여성은 아시아 남성한테 극단적으로 인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흑인 남성, 히스패닉 남성 골고루 인기가 많고, 백인 남성한테는 좀 떨어지고, 제일 인기 없는 건 흑인 여성. 흑인 여성은 좀 놀라운 점이 흑인 남성한테도 지지가 낮아요. 흑인 남성은 아시아 여성한테 뭐 이 수치의 단위가 뭔진 모르겠는데 55포인트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같은 흑인 여성한테 37포인트 정도밖에 메시지를 안 보내는 거예요. 제일 낮죠. 흑인 남성이 아시아 여성, 흑인 여성, 히스패닉 여성, 백인 여성 네 종류 인종의 여성이 있을 때 흑인 여성한테 제일 조금 보낸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한테 더 많이 보내고. 뭐 남성의 경우에는 뭐 백인 남성이 인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 남성이 좀 비슷비슷한데 나 의외로 아시아 남성이 엄청 낮을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나와서 조금 놀랐어요. 근데 이 통계에는 아시아 남성은 보통 소득이 높다. 소득 보종이 들어가 있다라는 뭐 소득 아까 뭐 9%밖에 차이 안 난다더만요. 근데 이게 거의 미세하니까 2% 정도 차이니까 그 아시아 여성은 근데 백인 남성을 제일 좋아하고 우리 주변에 아시아 여성만 있으니까 백인 남성을 제일 좋아하고 압도적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같은 아시아 남성 그거보다 좀 약간 낮게 히스패닉 남성 그 다음에 많이 낮게 흑인 남성을 선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여성은 당연히 백인 남성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비슷하고 히스패닉 여성은 백인 남성 제일 좋아하고 흑인 남성을 덜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흑인 여성도 흑인 남성을 제일 안 좋아요. 덜 좋아해요. 서로 그런 얘가 예전에 그 학습된 건가? 유기견에 관한 어떤 에세이를 읽는데 거기서 나온 말 중에 진짜 골 때렸던 게 유기견 보호소에 마지막까지 남는 강아지 뭐 여러 견종도 있고 뭐 있겠지만 색상으로 봤을 땐 검은 개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데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그 개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자조적인 말로 까만 개는 흑인도 싫어한다라는 말을 자조적으로 할 정도로 뭐 그랬었는데 그런 방법 있고 좀 골 때리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통계에서도 이렇다 보니까 아마 그러게 있고 또 여기서 흑인 여성이 흑인 남성을 좀 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폭이 크게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덜 좋아하거든요. 아까 내 수치를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유독 흑인 여성이 이 데이트 시장에서 좀 저평가돼 있어요. 자, 선택을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높이를 낮춘 흑인 여성들이 어떤 인종의 남성으로부터 메시지가 오더라도 응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좀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조금 이제 좀 슬프죠. 아무튼 뭐 그런 이 책 쓴 사람은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몰라요. 음. 그런 거 왜 따집니까? 아니 인종차별 하십니까? 이거를 쓴 거에 본인의 의도나 그런 이런 게 참. 있는가 해서요. 네.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만. 인바디에 뭐 흑인 백인 나와요? 안 뭔 나오지. 소리. 데이터로만 하는 거라고. 데이터만 나온다고. 직업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직업이 인기가 많을까? 그래요? 돈을 잘 버는 직업 아니면 여유가 많은 직업, 시간적 여유가 많은 돈을 직업. 잘 버는 직업이겠죠. 많겠죠. 응? 일감으로 생각하기에. 응? 근데 의외로 매력 있는 직업이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돈을 지금 벌죠. 그랬는데 멋있는 직업이 인기가 많지 않나. 아니, 지난주에 들었잖아. 나한테. 그걸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들어서 생각한 거구나. 뭐? 그래서 숙박업으로 6만 달러를 버는 사람, 자기 소득을 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높였을 때 비로소 소방관으로 6만 달러를 버는 사람과 비슷한 선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직업을 갖는 게 따분한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인기가 높더라. 있을 테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소방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인식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경찰하고 결혼한다, 소방관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막 아빠가 집에서 반대했다, 막 결혼을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요즘 그 저 체육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반대는 없었나요? 그 시댁에서? 너 두드려 맞는 거 아니냐? 내부에는 있었을 수 있지만 왜 대놓고는- 드러난 적은 외교 분쟁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직업을 보니까 오락 방송 영화 종사자가 제일 높았어요. 그다음에 임원, 관리. 이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임원이면 다 좋아? 참, 나도 이사인데. 그다음에 제조업자가 매력적인 직업인가? 잘 모르겠네. 금융 회계 종사자. 근데 회계사는 예외. 제일 낮았어요. 회계사는. 회계 종사자인데 회계사 빼면 뭐가 남지? 뭐 투자자 뭐 이런 거겠는가 보죠.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높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 오락 방송 영화 종사자가 학생을 평균이라고 봤을 때 학생보다 4.2%를 더 받았대요. 제일 인기 있는 직종이. 학생이 0. 교사, 교육자는 학생보다 1%를 더 받았고 육체노동자, 건설 종사자는 학생보다 0.3%를 덜 받았대요. 서비스 숙박 아니면 음식 종사자는 학생보다 높을까 낮을까? 높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 음식. 고든 냄지. 고든 냄지는 학생보다 마이너스 3%. 그럼 뭐 궁금한 직업 있습니까? 의사? 의료. 의사. 변호사. 미국 변호사. 없어 여기 안 나와. 의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가장 좋은 직업 인기 있는 직종을 해봐야 학생보다 4.2% 정도 더 받더라. 근데 여성은 지금까지 이건 남성이었고 여성은 별다른 영향이 없더라로 나왔대요. 약쟁이는 그 집안에서 반대가 없었다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별 신경 안 쓰는 거군요. 그리고 이름이 섹시한 사람이 또 인기가 높대요. 이름이 어떻게 하면 섹시하죠? 뭐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이름 같은 게 있나 보지. 뭐 이자카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건데 그래서 메시지 똑같이 해서 이름만 다르게 해서 막 보내본 거예요. 무작위로. 그래서 어떤 게 응답이 많이 오나 했더니 뭐 알렉산더, 샬롯, 뭐 에마, 헤나, 제이콥 같은 미국에서 예쁜 이름, 섹시한 이름으로 여겨지는 이름들이 훨씬 더 답장을 많이 받더라. 그 다음에 뭐 자기랑 비슷한 프로필이나 뭐 취미, 단어 이런 걸 사용한 사람들한테 또 메시지가 많이 오고 그게 특히 여성들은 그렇게 공통점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인 사람한테 끌린다라는 사회 통념은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은 사실은 맞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AI가 이 앱에서 데이팅 앱에서
지금 어떤 정도까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최적의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데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연결해 줬을 때 음. 수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AI가 대부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대요. 그리고 몇 초 만에 수락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무서운 세상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꼼짝 말아야. 아니 이렇게 정확한데 음. AI가 맺어주는 사람을 안 만나? 이렇게 정확한데? 그거를 이제 정확한 걸 만나려면 참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3개월 참고 결과적으로는 만나실 건데 그게 3개월 1년 참아서 80년에 행복할 수 있어. 고민됩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죠? 네. 어. 99.8%는 아니고. 뭐 시간 여기서 끝내고 2부를 다음에 할까? 2부는 뭔데? 이 내용으로 또 2부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지금 맞은 거 같은데. 거기까지 안 왔는데. 지금 그러면 그래서 짧게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칭이 잘 될 건지는 거의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가를 봤더니 2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음. 왜 예측이 불가능한가? 왜? 앱에다 너무 피드백을 안 궁금하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런가 보다. 아니 뭐 잘 됐다 안 됐다 앱에다가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만다 조엘이라는 그 캐나다 그 연구 사만사. 박사가 있는데 예. 이 사람이 그동안 연애 연구 데이터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논문도 많고 그 모든 걸 막 다 집대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대 방대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85명의 과학자가 쓴 뭐 수많은 논문과 1만 쌍의 연인 데이터, 빅데이터 그걸 모아서 머신러닝을 돌려봤더니 행복한 연애를 보장하거나 방해하는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패턴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알고리즘도 쌉불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안 되지. 매칭을 해주는 걸 믿으면 안 돼. 도저히 그 행복한 연애의 중요한 거를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나마 조금 연관성이 보이는 게 한 가지 특징이 나는데 그 한 가지 특징이 자기가 이 사람과 만나기 전에도 평상시에 행복감을 잘 느끼고 긍정적이고 뭐 우울증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 행복한 연애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더라. 그러니까 상대에게 행복한 연애에 포인트가 달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달렸더라. 라고 데이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는 데는 그 점이 중요하고 그럼 우리가 행복한 연애를 할 때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고르잖아. 막 고르는 게 외모를 고르는 것도 잘생긴 사람하고 이쁜 사람하고 만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결국엔 그걸 그렇죠.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뭐 학벌이나 가정 환경을 보는 것도 나는 뭐 화목한 가정에서 지낸 사람하고 뭐 만나고 싶어 뭐 이런 것도 다 그게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약쟁이는 행복하시잖아요, 결혼 생활이. 아, 네. 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신가요? 인바디만 보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찍어보니까 올라가 보라고.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본인 연애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네. 좀 그걸 가지고 최고의 짝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또 이렇게 좀 돌려봤대. 아니 아까는 알 수 없다고 하더니 또 자꾸 또 돌려서 뭐가 나왔대요. 나왔다고 하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짝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가 했더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연애 상대로도 적합하대요. 약쟁이는 그 전에 삶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가 좀 높았어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아닌데. 그러면 지금 결혼 생활이 안 행복한 거지.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니면 결론을 남편이 막 바꾸네? 평상시에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았을 수도 있죠. 전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전혀.
전혀 아니에요. 문지기는 결혼 전에 완전 만족도가 최악이었죠. 안 높았어요? 네. 왜? 면허 못 딸 뻔했나?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냥 미래가 불투명하고 왜? 의사가 될 거잖아. 그 학생 때는 나 학교 졸업하면 의사가 될 거잖아. 그렇죠.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응. 근데 뭐, 뭐 외부에서 보면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제 미래가 너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였어요. 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자리를 잘 잡아서 그런가? 위에 형제들이?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막막했어요 그냥. 그래? 너무 또 그때 면허 딴 다음에도. 그 면허 따고 나서 음. 아내를 만났으니까 그때도 막막했어? 막막하고 공부할 때 팽팽 놀다가 이제 또 이런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뒤늦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학교 다시 다니는 공부 열심히 느낌으로 했죠. 학회 다 가고. 그게 공부만 해서 되는 거면은 제가 뭐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니까. 뭐 뭘 또 해야 돼? 뭐 정치해야 됩니까? 아니 이게 운도 중요하고 이렇게 뭐 사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병원을 차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좀 네. 좀 막막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평생 페이 닥터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게 있나요? 되게 안 좋았는데 뭐 아내가 힘들었겠죠. 불안정한 인간이랑 연애를 하느라 그런 맨날 막 생각이 좀 드네요. 불안을 내색하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리를 막 다다다다다 떨고 막 손톱이 반밖에 안 남고 맨날 물어뜯어서 자다가 막 잠꼬대하고 망하면 안 돼. 네, 그랬는데 지금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연애는 재미나게 잘했고 아내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아내가 좀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 그게 만족도가 높고 그거를 또 제가 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동경했구나. 생각해보면 생각하면 뭐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좋은 말만 하고 나한테 맨날 좋은 말만. 괜찮다고만 하고. 근데 실제로 상황을 닥쳐보면 안 괜찮은 경우가 많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정이도 뭐 불안하고 그랬어요? 저요? 아니요. 뭐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난 돈을 많이 안 쓰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알바만 해도 뭐 이렇게 바지 하나 사 입을 돈 정도는 벌겠지. 그런데 바지도 안 사 입으니까. 지금 오너인데 바지도 못 사 입고 바지도 안 사 입고. 그러니까. 여름에 입던 바지 지금 아직도 입고 다니고 내복 입고 입으면 되거든요. 내일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안정적 애착 유형이라는 유형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짝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뭐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고 남들한테도 신뢰를 받고.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남들을 남들을 잘 믿어 나는. 근데 남들은 나를 잘 안 믿더라고. 잘 믿어요? 엄청 의심 많고. 나 잘 믿어. 갈구잖아요. 엄청. 갈구는데 믿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내일까지 해온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올 걸로 생각해요. 아유 두고 보자 이런 거죠 그냥.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맞아. 안 해오면은 내 뭘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잘 믿는 건 그거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협업을 할 때도 다 이렇게 있어서 내일까지 다 해오는 걸로 돼 있으면 다 그걸 돼 온다는 걸 전제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이 항상 틀어져. 그러면 화를 내지. 그럼 뭐 윤석열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럼 믿어요? 그거는 화를 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믿는데 이제 그건 좀 정치 영역하고 이제 좀 다른 건데 개인적인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래서 계약서 안 쓰고 일하다가 좀 낭패 본 적도 많고 그냥 계약대로 하겠거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리고 관심과 애정 표현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잘 시간을 보내는 뭐 이런 사람. 되게 하네요. 이상적인 사람들이 쭉 나열되네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친밀하게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능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나도 못하거든 잘.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사람들이 나열된다는. 네. 평범하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네, 이상적인 사람들이 나도 나열되고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난 적개심을 갖고 있어. 싫어. 잘 믿는데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비즈니스 관계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싫어 잘. 그래서 공항이나 어디 줄 서 있을 때도 뒤에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싫어서
이렇게 뒤에다가 저 캐리어를 뒤에다 돈단 말이에요. 붙지 말라고. 근데 그게 시대 정신이 될 줄이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 너무 좋아. 근데 요즘 또 다시 거리두기를 안 해서 좀. 그다음에 성실한 사람이 좋답니다. 규율을 잘 지키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아니 너무 이상적인 사람들이 쭉 나와야 되니까. 새마을 운동에 나오거든. 네, 직원으로 뽑고 싶은 사람으로 돼도 직원하고 맞아. 그러니까 사기란 말이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이 좋대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그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항상 시키는 사람과는 또 다르겠지. 아무튼 그렇게 믿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연애 상대가 되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할 것이다. 뭐 이러네요. 그래서 연애 시장에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애 시장에서 예쁜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면 그냥 외모 보고 선택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게 목적이면 그걸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연봉이나 뭐 외모, 키, 인종 이런 거는 행복한 연애에 아무런 보장,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섹시한 애인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섹시한 애인은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1만 쌍의 데이터를 딥러닝 해본 결과, 머신러닝 해본 결과 섹시한 애인과 행복한 연애생활은 관련이 없다. 연봉과 행복한 연애생활은 관련이 없다. 그 외에 연애시장에서 촉망받는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더라.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런 마인드셋, 뭐 이런 거, 성격, 인바디가 아주 약하게 영향을 끼치더라. 그러면 그걸 노리라는 거예요. 이 작가의 말은. 그래가지고 경쟁이 너무 심한 그 섹시한 애인 얻기 위한 그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배제되지 말고 이쪽 연애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요쪽 시장에서 대우도 받으면서 여기서 작가의 그게 궁금합니다. 작가 인바디가 공개하지 않았어. 약간 가스라이팅 의도가 있는 건지. 그거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화 중에 머니볼 봤어요? 브래드 아니요. 피트 나오는 거? 아니요. 내용은 정말 좋은 재밌는 영화인데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메이저리그 단장 얘기 실화거든요. 빌리빈이라는 오클랜드 단장인데 야구는 감독이 하는 게 아니라 단장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축구는 감독이 하고 야구는 단장이 한다. 어떤 선수를 영입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게임 내에서의 작전은 감독이 짜지만 선수 영입이나 이런 거는 단장이 하는 건데 연봉을 얼마 주고 이런 거를. 근데 그 빌리빈 단장이 메이저리그에 이제 최초로 그 데이터를 도입한 자. 그 전에는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 뭐 타율이 높은 선수, 발이 빠른 선수 이런 눈으로 딱 드러나는 그런 선수들을 막 구단에서 비싼 돈 주고 영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출루율이 높은 선수를 계속 사모했어요. 그 오클랜드가 시장이 작아서 구단이 엄청 가난해.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그 자판기가 다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거든. 선수들이 그 몸값이 뭐 수천억씩 하는 선수들인데 수백억씩 하는 선수들인데 음료수를 코인 넣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공짜인데 오클랜드는 돈을 넣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영화 머니볼에서도 다른 부자 구단에서 거기로 트레이드돼서 온 선수가 이거 눌러도 안 나오니까 깜짝 놀래. 이거 왜 안 나오냐고 고장 나가니까 돈 넣어야 돼. 지나가던 선수. 그런 장면이 있을 정도. 가난한 구단이라서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됐는데 그래서 다른 저평가된 지표, 출루율이 높은데 홈런을 못 치는 선수는 그 시장에서 아주 저평가가 돼서 연봉이 엄청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만 다 긁어 모아가지고 대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구단이 다 그렇게 해, 이제는. 그래서 그런 저평가됐던 선수들도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빌리비는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갔는데 뭐 그건 지금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자도 이 레드오션에서 그 검증되지 않은 눈에 띄는 특징 때문에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호적되지 말고 저평가된 다른 특징들을 찾아서 블루오션에서 대우받으면서 연애해라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에 나온 한 챕터 얘기인데 재밌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 우리가 보고 온 그 블랙미러 시스템의 연인에서는 결국에는 결론은 안 났는데 약간 해피엔딩인 것처럼 끝났잖아요.
그렇다고 봐도 되겠죠? 네, 기억 안 나지 결과? 기억나요. 그 스포일러 아닙니까? 스포일러긴 스포일러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되는데 뭐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는 뭐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요즘 데이팅 앱에서 한창 강조하는 AI가 매칭해준다. 당신의 성공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과대 광고다, 허위 광고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또 뭐 알고리즘이 어떻게 발달해서 나올지 모르죠. 근데 저게 음. 그 마지막에 영화에서 영화에서 이게 매칭이 확률이 높은 게 결과적으로는 저기 그 나라 시스템의 연인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손잡고 도망친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매칭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시스템을 깬 사람이. 네. 근데 그게 그 마지막 장면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네. 둘이 현실 세계에서 다시 이제 네. 데이트하러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현실 세계도 있는 거야. 네.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최종 매칭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매칭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최종 매칭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그림이 돼. 문지기 말대로 그 시스템을 깨고 나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99.8이 되는 정말 거고.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시스템이 또 정해주는 아니, 시스템 안에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 결국에는 그냥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잖아요. 자기들 걸 돌린 거죠. 돌려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그런 커플들이 잘 맞는 커플로 분류가 됐고 그 사람들의 확률이 99. 몇 프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얘가 또 그 얘기 한 건데 네. 그런 사람이 잘 맞는다고 시스템이 또 정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실제로 만났을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맞는 건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매칭인지 아니면 또 지나가는 매칭인지는 영화에서 나오진 사실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앱 소개 정도 한 거죠. 아 이거 광고야? 50분짜리 광고였어? 예, 그냥 약간 요런 앱이 있는데 여보야 같은 그런 광고인가? 요런 데서 이렇게 게임처럼 이 두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봤을 때 요렇게 결론이 나는 애들은 잘 맞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너네는 잘 오늘 맞는 거다? 여기서 만나라. 그렇구나. 이렇게 약속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을 깬 사람을 시스템이 다시 연결해주는 어떻게도 우린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죠. 결론이 이상해. 여러분들 아유, 한번 보시고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이거 근데 보통은 나는 그냥 저런 거 싫어 그냥 내 느낌으로 만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데이터를 믿는 쪽이거든요. 그때까지 혹시 느낌보다. 연애하시면서 그렇게 점수 매기고 그런 걸 뭐 할 능력도 안 되고 내가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거라도 좀 잘할 줄 알면 한번 돌려는 봤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나는 그 수치를 좀 인바디 나도 좀 인바디 좀 추종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잘 맞는다라는 뭐가 있다면 그걸 좀 믿을 것 같긴 한데 최고의 연애 상대자를 골라줄 만한 그 특징적인 눈에 띄는 특징은 없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왔으니까 없다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연애를 뭐 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나의 연애는 어떠한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오징어는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나는 이 오징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각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칠까? 네. 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네, 문지기였습니다.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